이건 뭐 수능의 역사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한 30년 됐어. 테마 자체는 3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나오고 있고 중간에 뭐 안 나왔던 때도 있어.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할 거는 딱 몇 개 없어요. 간단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과정은 이런 거야. 그냥 함수 fx에 대해서 여기에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정적분과 면적의 차이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분과 면적이 다르지, 그치?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정적분 입장에서 이걸 면적으로 치면은 얘랑 얘의 면적이 같다라고 치면은 여기를 S1, S2, S1과 S2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풀기는 정적분으로 인테그랄 알파에서 감마까지 fx, dx가 0이다 이렇게 풀어요. 이제 표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배우는 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이걸 이제 조각을 원래 내주는 게 맞지. 조각을 인테그랄 알파에서 감마까지 fx, dx라고 하는 애와 그 다음에 베타에서 감마까지 fx, dx라고 하는 애가 이걸 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수를 들어갔으니까 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래서 면적이 같다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왼쪽으로 끌고 왔을 때 이제 더하기는 0이 되고 그러면서 미쳤어 알파에서 베타지. 그래서 여기 베타랑 베타가 구간이 이어져서 최종적으로 얘가 된다. 사실 이런 이제 단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단계 하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요. 이 단계 하나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이 단계에서 넘어가면은 이제 이거는 fx 하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f랑 g 함수 두 개에 대한 관계가 돼. 그게 똑같아요. fx, gx 그리고 여기 S1, S2 여기 알파 이건 또 A, B, K로 했네. A, B, K 뭐 이렇게 넣어놨어. 왜 A, B, K로 넣어놨을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S1과 S2가 같다는 표현을 가지고 A에서 B까지 fx 빼기 gx, dx가 이게 0이다. 이렇게 들어가지. 자, 근데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단계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걸 조각을 좀 내볼게. 조각을 내면은 반대로 역산을 합시다. fx, dx는 저쪽으로 넘어가 볼게. a에서 b까지 gx, dx. 요게 이제 이미지로 좀 느껴져야 돼요. a에서 b까지 fx랑 a에서 b까지 gx가 같아? 이게 처음에는 느낌이 잘 안 오거든? 자, 그럼 대충 여기에 x축이 있다고 볼게. 대충 여기 x축이 있으면은 f의 함수에서의 a에서 b까지의 면적분 일단 면적으로 양수로 그냥 처리를 해봅시다. 요만큼이야. 그럼 g는 이렇게 되죠. g는 이렇게 그치? S1과 S2가 같으면은 저게 같아지나? 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S1과 S2가 같을 때 이제 요 과정 안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6이 이 공통 부분에 대한 면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 그래서 면적을 끼워 넣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냥 뭐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냥 교과 과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T로 집어넣어요. 그럼 다시 S1과 S2가 같은데 여기를 T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딱 집어넣게 되면 F라고 하는 면적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S하고 T를 하면은 F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애는 여기 빨간색에 S2까지 더해져서 이렇게가 G의 면적이 돼요. 그래서 면적을 끼워 넣게 됐을 때 효과가 있어요. 뭐 이런 상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 구조로는 빼기 함수도 나오고 면적을 끼워 넣기도 있고 이거 함수를 찢어내 갖고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문제로 나와.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이런 형태로 이제 면적이 같다가 나오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기본기라서 그냥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생 계산을. 뭐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준비는 해야 돼. 이거 계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하다가 이렇게 막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을 끼워 넣는 거. 끼워 넣기가 이게 국어 과정상에 있는 걸 원래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다 보면은 이거 빼기 함수까지. 빼기 함수 해서. 함수 두 개를 빼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방정식에서도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2차 함수랑 3차 함수의 면적이 많이 활용이 되니 당연히 여기 면적 공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뭐 계산을 이제 잘 해야 되는 게 1번인데 일단 첫 번째 구조를 잘 봐. 구조를 잘 보면 이게 계산을 많이 없앨 수 있는 구조가 거의 대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능 문제, 평가 문제는 그냥 무작정 그냥 계산으로 몰아가지는 않아요. 물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종종 나타나. 근데 이제 그것도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면적이 같다에 대한 게 이제 뭐 한문으로 등적이 되다 보니까 한 문제만 연습을 하고 갑시다. 자, 그냥 2번 정도 내가 풀어줄게. 2번.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자, 이 정도를 감안하고 한번 봅시다. 자,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근이 0과 6. 이렇게 되어 있고, 임의로 그은 직선 L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여기를 A.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선의 반을 내려갖고 여기 C, B 이렇게 일단 돼 있어. 자, 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랬을 때 사다리꼴 OABC 사다리꼴 OABC의 면적하고 그 다음에 곡선하고 이렇게 둘러싸인 이 면적이 같다고 합니다. 같다고 했을 때 임의의 직선 L이 항상 일정한 점 D를 지난대요. 사다리꼴의 면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길이가 이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등적 변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길이가 같은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면적이 같고, 그렇지? 뭐 이 기울기를 이놈의 기울기를 바꿔도 항상 면적이 유지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면적이 똑같아지고, 그래서 그 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게 이제 면적에서 변하지 않는 이제 고정점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걸 시간을 들어가면은 당연히 좋긴 한데 그냥 구조로 보시면 돼. 자, 일단 3차 함수 면적 공식을 쓰시면 12분의 최고차의 개수 1에다가 그 다음에 간격이 6이니까 6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랑 사다리꼴의 면적은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하면 돼. 여기가 6이잖아. 6 곱하기 여기 가운데 요만큼이 이제 사다리꼴의 면적이에요. 6에다가 h 곱하고 뭐 이렇게 선을 살짝 그으면은 요거 잘라서 이쪽에다 갖다 붙여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h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이 문제의 이제 의도는 요 빨간색에 파란색이 이제 같으니까 여기 요만큼 튀어나온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은 얘가 가득 찬다. 요 정도 느낌이면 이미지면 괜찮고, 그리고 이제 뭐 계산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면적 공식으로 이렇게 그냥 빨리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는 거는 별건 없어요. 그리고 삼각형 마지막에 OD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삼각형의 면적은 여기가 이제 고정점이야. D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런 방식이 이제 올드한 스타일이야. 진짜 오래된. 정말 오래된. 원래는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원래는 인테그랄 당연히 0에서 6까지 여기에 있는 fx 함수 얘를 적분을 하고 절대값 면적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면적을 뭐 얘를 구하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든 이런 식으로 했을 테고, 근데 이게 안 된다면은 이제 이런 방식을 쓰겠지. 이제 절대값 붙이기가 힘들다면 빼기 함수 구조로 여기에 있는 gx라는 함수를 가지고
fx 빼기 gx를 이용할 거예요. 어디 0에서 6까지 dx가 0이다 이렇게. 자, 다시 봐봐. 이게 함수가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함수가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고 곡선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여기서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F를 기준으로 할까요? F 기준으로 했을 때 직선을 쥐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면적이 뭔가 S1이 나올 거고 여기가 S2가 나올 거고 여기서 S3가 나올 거야. 근데 얘네 사달골하고 이제 3차 함수 이 아래쪽에 면적이 같다는 얘기는 이 함수를 빼기를 했을 때 요만큼 튀어나오네. 요만큼 이제 3차 함수 기준으로 해서 튀어나온 부분과 이쪽으로 속으로 들어간 부분이 면적이 여기 S1과 S3을 더한 애가 S2가 된다는 얘기고 이건 면적에 대한 얘기고 정적분 입장에서 보면은 튀어나온 이 부분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정적분을 쭉 하면은 정확히 0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하나에서도 공부를 할 게 좀 많아요. 이건 뭐 면적 끼워넣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사다리꼴 면적을 가지고 이 높이를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 하고 면적 공식 썼고 그 다음에 구조로 보면은 튀어나온 거에 속으로 들어간 거 이게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0에서 6까지 fx 빼기 gx가 0이다. 이 많은 것 중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하나가 탁 나왔을 때 가장 유리한 방법 하나가 있어. 이제 그걸 찾는 게 이제 이쪽은 조금 이제 선택장애가 또 오기도 해. 다 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제일 좋은 거 하나를 잡아야 되거든. 자, 그래서 그걸 오늘 연습을 할 거야. 그걸 연습을 할 거야. 자, 너무 센 문제가 앞에 나와갖고 이렇게 됐는데 봅시다. 가벼워요. 자, 3번 볼게요. 3번. 자, 3번 보시면 이제 두 곡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3차 함수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가고 거기에다가 x는 2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x는 2를 집어넣었더니 여기 a 면적과 여기 b 면적이 있는데 a와 b가 같대요. 등적에 대한 거죠. 면적이 여기 같대. 요만큼하고 요만큼하고 같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함수를 f0 이렇게 놓으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 여기 빼기로 할게. gx dx가 0이 된다를 그냥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자, 0에서 2까지 이미지로 이런 게 되는지 한번 해봐. 이것도 조각을 내서 0에서 2까지 f랑 0에서 2까지 gx가 이게 같나?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면적도 한번 끼워 넣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뭐 이런 데다가 t 이런 거 하나 집어넣었고 a 더하기 t랑 b 더하기 t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야 당연히 그냥 빨리 푸는 거 하나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된 빨간색 면적하고 이렇게 된 노란색 면적이 같은 상황이 돼.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식을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공식을 뭐 별로 쓰기가 좀 마땅치가 않은데 하면은 공식 말고 이제 계산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면적을 끼워 넣는 것도 불필요한 것 같고 그래 이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면적 끼워 넣기 네 번째 공식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생각을 하다가 이거 공식도 안 될 것 같고 면적 끼워 넣으면 별 이득도 없고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는 더 불편하고 그래 이게 한 방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F에서 gx를 뺀 뭐 상황을 보시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dx가 0에서 2까지 0이다. 이게 사실 제일 간단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이게 1번으로 푸는 게 제일 빠른데 이 문제는 1번으로 푸는 게 가장 간단하고 편해 보이지. 근데 다른 문제는 이게 빠를 수도 있고 이게 빠를 수도 있고 공식을 쓰는 게 빠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테크니컬한 파트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제대로 골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나누는 이제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계산이 복잡한 애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연습하자. 자, 4번 풀어보세요. 오늘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할 거야. 똑같은 문제라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 수능에는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출석 보네. 맞습니다. 맞아요. 자, 뭐 답 한번 얘기해보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답은 3번. 요게 2023학년도 수능에 나왔잖아. 바로 재작년 문제야. 최근까지 나온 거고,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어. 우리 뭐 3월 달에도 받고, 5월달 모의고사에서 봤었고, 6월에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계속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9번 같은 스타일 한번 봅시다. 9번. 조금 올드한 스타일인데, 잠깐만, 좀 더 괜찮은 게 있나? 그냥 9번 가자. 3차 함수인데, 지금 변곡점이 마이너스 9.8이니까, 대충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야, 잠깐만. X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가 A인데, 지금 그림이 살짝 삐뚤어진 것 같은데, A에서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Y는 K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둘러싸인 면적 여기를 S1, 여기를 S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이 아슬아슬하게 여기가 약간 살짝 떨어져 있어. 좀 잘못 그려져 있어요. 자, 이때 S1과 S2가 같도록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1과 S2.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0에서 여기 A라고 하는 애가 여기 근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뭐, 잠깐만. 뭘 집어넣는데 1 집어넣으면 딱 맞아 떨어지지. 여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긴 한데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 1이 될 거고 그래서 0에서 1까지 fx 거기 나와 있는 식에다가 얘가 0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바로 끝나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0에서 1까지 fx dx가 0에서 1까지 k는 이건 이제 사각형인데 k 이렇게 된 걸 생각을 하면은 이 면적과 이렇게 된 면적과 이렇게 된 면적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면적을 끼워 넣는 느낌에서 또 보면 방금 한 거랑 뭐 비슷한 느낌이지만 S1과 지금 S2가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T라고 하는 애를 집어넣으면 S2 더하기 T가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딱 눈에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그냥 K로 보고, 요 놈은 그냥 0에서 1까지 fx, dx. 얘를 접근하는 걸로 또 보시고. 면적 공식은 쓸 수가 없네요. 사실 쓸 수는 있지만, 굳이 쟤를 쪼가발려갖고 면적 공식을 쓰는 건 별로예요. 얘도 그냥 이게 첫 번째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뭘 해볼까? 11번 한번 해볼까요? 11번? 뭐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1번. 뭐 요것도 이제 뭐 계산을 하자면 이렇게 계산하면 뭐 그냥 산수죠, 산수. 그치? 자,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는 애를 들어가 볼게. 자, 13번을 보시면 13번이 이차함수의 일부, 여기 꼭지점이 1인,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차함수. 이렇게 되는 애는, 잠깐, 얘가 마이너스 a, x 빼기 1이고, 얘는 x 빼기 1에, 얘는 친분 차이겠죠, 1이에요.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이제 구현을 하면 a와 b가 같으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여기 나와 있는 x 빼기 1, 순서는 뭐 사실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더하기가 돼서 x 빼기 1 dx 0. 요걸 이제 풀어내면 되는데, 그치? 뭐 별거 없지? 뭐 열심히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는 게 뭐 오래 걸리지까지는 않을 거야. 자, 근데 얘를 이제 계산을 할 때, 2차 함수니까 면적 공식을 이용하면 당연히 좋을 거다 생각을 하시고, 자, 여기 면적을 이렇게 한번 끼워 넣어봅시다. A하고 B가 같으니, 여기다가 T를 면적을 집어넣고, A 더하기 T는 요거 면적 공식 쓸 수 있죠.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는 1이고, A고, 6분의 A에다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A 자체는 양수야. 그래서 1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B랑 관련된 B 더하기 T. 이렇게 된 거는 우리 2차 함수 면적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2차 함수 면적에서 여기가 꼭지점이면은 면적 비율이 2대 1인 걸 배웠어요. 2대 1. 직선은 1대1, 2차 함수 2대1, 3차 함수가 들어가면 3대1, 이렇게 수열처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0을 집어넣으면 여기 1인데, 이렇게 큰 사각형으로 볼게요. 이렇게 큰 사각형은 여기 1이고, 높이 1이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B 더하기 T가 3분의 1이 돼. 3분의 1. 그치? 가뿐함이 조금 느껴지지? 그러니까 계산량에서 차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 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을 끼워 넣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 사실 여기에서 뭐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이거나 저거나 뭐 똑같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푸나? 몰라, 그냥 계산 막 할래.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진짜 빠른 친구들은 뭐 이런 게 다 무시가 되긴 해요. 자, 근데 이제 약간 어려운 이제 복잡한 구조가 나왔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해. 이거를 미쳤다고 이렇게 쪼가를 내갖고 계산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B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B를 여기에서 요거 뺀 여기 교점도 찾아야 되는데 교점이 아주 복잡한 A로 관련된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얘를 따로 구하고 요 A를 요거를 따로 구하고 이런 식으로는 요거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간혹 보면은 그렇게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애들도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아이디어는 동일한 하나를 쓰고 있는데 풀이 방법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랑 좀 완전 반대 방향이야. 우리는 그냥 여러 개가 다른데 풀이는 똑같은 걸 이제 해왔는데 얘는 이제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풀이가 계속 달라지는 요걸 이제 연습을 해줘야 돼. 자, 14번 해봅시다. 이거 그 수업 때 배웠던 친구들은 눈으로 그냥 답이 나올 텐데. 요즘에 이제 넓이가 같다가 아니고 넓이의 관계식이 나와요. 요즘에는 넓이 관계식이 나오도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면적 공식을 쓰는 게 좋지. 따로따로 구하는 거는 너무 힘든 거고, 얘네 식을 가지고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어떻게 돼? x제곱에 x 빼기 3에서 ax에 x 빼기 3 dx가 0이다.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계산이 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요거를 이제 면적을 여기를 슬쩍 띄워놓고 이렇게 2차 함수의 면적과 3차 함수 이만큼의 면적이 동일하다. 왜냐면 넓이 공식을 알고 있으니 2차 함수의 면적은 6분의 최고차 a에다가 간격이 3의 세제곱이고 3차 함수의 면적 공식은 12분의 최고차 1에다가 3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자, 하나만 더 질문해볼게. 자, 여기 요 좌표를 구하시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알파. A와 B가 면적이 같아지는 저 알파를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될까? 저걸 물을 수도 있어. 저걸 물을 수도 있어요. 저거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걸 구할 때 이제 또 진짜 뭐 따로따로 쪼개갖고 뭐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빼기 함수 구조로 가는 게 좋아. 그래서 이게 얘를 다룰 때 사실 너무나 많은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뤄지는 거거든. 자, 빼기 함수를 가면 요걸 하나를 F치, 3차를 F로 놓을게요. 자, 빼기 함수를 딱 그리는 순간에 이 느낌이 나와. 그러니까 F 빼기 G, H 함수를 3차 함수가 그려질 건데 빼기 함수를 그렸을 때 왜냐면은 F 빼기 G는 3차에서 2차 뺀 거니까 얘는 3차예요. 요 A의 면적이 이렇게 누적이 될 거고 B의 면적이 이렇게 누적이 될 건데 이 면적이 같아야 된대. 0과 3에서 3차 함수에서 이 면적이 같아지려면은 이 점이 무조건 가운데 점이 돼야 돼. 가운데 점이 3차 함수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같아지는 점은 얘와 얘 가운데가 되죠. 이게 비대칭이 되면은 면적이 무조건 다르잖아. 비대칭이 되면. 뭔가 의심이 생기면은 뭐 직접 증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2분의 3이 됩니다. 이 점을 구하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빼기 함수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나은 거야. 함수 자체에 대한 구조를 계속 묻고 있고 이걸 이렇게 덩어리를 보느냐 이걸 분리하느냐 이거를 면적 공식을 쓰냐 뭐 하여튼 이렇게 선택할 게 많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파트야. 자, 이제 17번 쪽으로 가볼게. 17번. 자, 작년 6평이네. 작년 6평. 이제 드디어 A와 B가 같다가 아니고 A와 B의 관계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구조를 다시 또 보세요. 0과 2와 3에서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려져 있고 K, X,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되어 있고 자, A의 면적 그 다음에 B의 면적 그래서 A 면적에서 B 면적을 뺀 게 3이 나왔다 라고 이걸 푸세요 라고 되어 있어. 자, 면적으로 되어 있지만 다시 면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정적분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면적이지만 정적분으로 어떻게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dx가 이게 3이 나온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요만큼 정적분 한 거라 여기 음수로 빼지는 부분이 면적 빼기 면적이 3이지만 여기가 정적분으로 들어가면은 3이 된다. 그냥 단순하죠.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하면 이걸 또 이제 분리해서 계산을 해. 이거 그때 이제 처음에 이거 문제 나왔을 때 애들이 하나같이 0에서 2까지 직접 이제 계산을 해요. 정적분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만큼을 계산해갖고 실제로 이거랑 이거 빼갖고 3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걸 통째로 처음부터 여기 3까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구현을 할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정적분하고 면적을 너희들이 알고 있냐, 그 차이를 알고 있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거를
계산하는 거를 이제 중간에 조금씩 이제 알려줬는데 계산 테크닉을 좀 알려줄게. 이게 이제 그 삼수생 애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야. 부근적분이라고 해서 부근적분. 그냥 이름이 근이 여기 0과 3이 여기에 0과 3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적분할 때 근 두 개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끝점이랑 연결이 돼 있으면은 요거를 함수를 찢어서 계산하면은 되게 편해져요. 뭐 인터넷에 보면 뭐 이것도 많이 나와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공식을 아예 만들어서 이제 수업하기도 하는데 나도 공식은 맨날 헷갈려서 나도 못 외워.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면 3차함수는 여기에서 알파에서 여기 베타까지 적분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죠.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길이가 같을 때 이게 적분을 하면 요만큼 그냥 0이 돼버려. 그치?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은 0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딱 근이 되면 좋아. 근데 가운데가 근이 아니야. 가운데를 그래서 강제로 근으로 만듭니다. 0과 3의 가운데가 2분의 3이니까 이 식을 x 빼기 2분의 3에 이 2분의 1은 따로 여기서 빼고 그 다음에 x 빼기 3으로 해. 그 다음에 식을 분리하는데 얘랑 이렇게 해버리면은 0에서 3까지 적분하면 그냥 0으로 날아가 버리지. 없어져 버려. 그럼 남는 것만 이제 계산하면 돼. 자,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살아남은 게 요거 이렇게 남는 거지. 요거는 날아가서 없어졌으니까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고 x 빼기 3 dx 이렇게 됩니다. k 어디 갔어? k 이렇게 이러고 났더니 기분 좋은 일이 벌어졌죠. 2차 함수 면적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2분의 1을 안쪽으로 치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0과 3에 대한 정적분이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2분의 k는 여기다 놓고 6분의 1에다가 간격 3의 세제곱이고 정적분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그렇게 된 게 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절대로 이거를 A를 따로 구하고 B를 따로 구하는 형태로 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 2, 3점짜리 테스트 볼 때도 내가 이제 따로 이제 잔소리를 안 했는데, 왜냐면 이 수업이 올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면접을 띄워라는 문제가 우리 방학 중에 한 번 중에 한 3문제 정도 들어갔어요. 3개인가 4개 많으면은, 나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최소 2개를 집어넣고, 많이 집어넣었으면 4개 정도가 들어갔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그래도 답이 나오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할 때도 이것도 이제 공식을 쓴 거지 공식 이것도. 자, 하나만 연습을 해봅시다. 18번 해보세요. 18번. 표현도 많이 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도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잘 선택하면은 몇 초짜리 컷인데 잘못 풀면은 몇 분짜리 문제가 되어버려서 이게 시간 단축이 엄청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게 올해도 나올 가능성은 무지 높죠. 그래서 9편 때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9편이 안 나와야 수능에 나올 텐데. 이 형태는 계속 함수만 바뀌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파트라서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맞습니다. 그리고
맞아. 자, 답은 4번입니다. 4번. 이거 함수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하는 거는 제가 이미 교재는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중간에 다른 이제 테마 할 때 껴서 이렇게 할게. 이것만 그러니까 이게 분리해서 계산하는 것만 뭐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껴서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테크닉은 아니라 뭐 한 번만 해서 보면은 뭐 다 할 줄 알아서. 자,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올드한 스타일인데 20번 한번 해봅시다. 20번. 진짜 오래됐어요, 이거는. 와, 이거 벌써 20년. 자, 절대값 x제곱 빼기 4x야. 그럼 근이 0과 4가 되고, 거기에 직선이 y는 x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y는 x가. 자, 이랬을 때 나와 있는, 뭐 내신형 문제 진짜 많아요.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거는 조금 이제 너무 올드해서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식 적용하고 면접 끼워넣는 걸로는 필요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A하고 B가 같대요. A하고 B가. 일단, 아니구나. A 빼기 B를 해야 되는구나. A 빼기 B. A하고 B가 같은 게 아니라 미안. 자, 이 면적에서 이 면적을 빼야 돼. 그러면 직선 기준으로 했을 때, 곡선에서 직선 빼고, 직선에서 곡선 빼고, 이게 크로스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A 빼기 B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인테그랄 여기 만난 점 이것도 구해야 되고 0에서 별까지 함수 fx라고 할게요. fx에서 이 직선 x 이거를 계산하라 이 얘기야. 다시 이 중간까지는 여기 곡선이 위쪽에 있어. 곡선이 위쪽에 있어서 그 면적이 a가 돼요. 중간까지는. 근데 여기 b부터는 직선이 위로 바뀌면서 크로스가 되는 거지. 크로스가 되면서 이게 음수가 돼.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아니고 A 빼기 B인 게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 빼기 면적이니까 이거 정적분 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면적 빼기 면적이라서 정적분. 그래서 0에서 별까지 정적분 하시오라는 얘기고 이거를 풀어내면은 여기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만나는 점 5까지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직접 이제 계산하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면적을 슬쩍 끼워놔요. 이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를. 그래서 A 빼기 B라고 하는 구조를 A 빼기 B라고 하는 구조에 여기 T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끼워놓고 T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슬쩍 끼워놔. 그러면 A 더하기 T는 이런 2차 함수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면적이 되고 B 더하기 T는 쉽게 구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상황이 들어갑니다. 됐죠? 근데 이걸 B를 구하는 이제 방법, 요 B 더하기 T를 구하는 방법도 이렇게 연장을 하면 2차 함수 이만큼에서 이걸 딱 빼면 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 계산만 해볼게. 최고 차이가 저는 다 1이니까 이만큼에는 얘는 6분의 1 간격의 4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간격이 5가 되는 거지. 간격이 5니까 6분의 1에 5의 세제곱에다가 여기 있는 부분을 빼.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만큼 뚜껑하고 이만큼 뚜껑이 같아서 여기서 6분의 1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같이 붙여놓고 하여튼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면적을 이제 끼워놓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한 개만 연습을 해볼까?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요? 면적 끼워놓는 걸로. 자, 22번 해봅시다. 22번. 요 정도쯤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난이도 꽤 있어요. 그 P 접점도 찾아야 되고 하면은 3차 함수 우리 배웠던 거 다 써야 돼. 아, 이거 좀 아껴놨다가 모의고사 같은 데 딱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이게 3차 함수라서, 자, 이거 뭐 인수분해 하는 거는 별건 없고, 여기가 2가 되죠? 2. 자, 접점 P. 이거 이제 3차 함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금방 찾아내잖아. 자, 여기 바로 1이야. 여기 1. 1입니다. 왜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여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요 2가 중근이야. 0, 2, 2.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입장에서 근을 판단을 하면은 여기 2랑 모르는 근, 알파로 할게요. 2랑 알파가 이제 접하는 점이지. 이렇게 다 더한 게 같아져야 돼,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면 알파가 1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점을 이제 빨리 찾아내야 되고, 점을. 그 다음에 이제 저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면적의 차이를 구하래. 면적의 차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된 거에 직선 위쪽이고 얘는 이 직선의 아래쪽이에요. 그 면적 차이를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뭐 면적 공식을 써도 좋고 뭐 이제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할 텐데 그냥 여기다가 면적을 여기를 t를 집어넣어서 요놈을 s1 더하기 t 에다가 S 더하기 T라고 생각을 하면은 간판해지는 거지. S1에다가 T를 더한 거는 이렇게 된 3차 함수 면적이 됩니다. 그쵸? 얘는 12분의 체분차의 개수 1에다가 2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애는 S2 더하기 T 얘는 이렇게 된 삼각형 면적이네. 삼각형 면적. 그쵸?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1을 집어넣으면은 1이네, 1. 그냥 1이네. 그 다음 밑변 2. 이렇게. 자, 하여튼 이게 정적분하고 면적하고의 차이를 나타내주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뭐 다른 함수의 요소, 접선이든지 이런 요소가 붙으면 확실히 어려워질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월에 나왔구나. 임팩트가 없어갖고 기억이 잘 안 나. 23번. 이게 바로 6평에 나왔던 문제죠. 이거를 이때까지도 이제 A하고 B를 이제 따로 구해서 막 차를 구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B에서 A를 뺐으니, 자, 첫 번째. 여기 식 그냥, 오케이. 그냥 뭐 그림만 보면은 대충 나오잖아. 식이, 함수가 2개. 직선 mx 더하기 2랑 4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얘는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를 끝점 0에서 2까지 4분의 1 x 세제곱에 2분의 1 x에다가 mx 더하기 2 dx를 한 게 3분의 2. 이제 이걸 풀어내면은 가장 간편했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이게 몇 번이었더라? 13번이었나?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려워져야 되는 문제 번호에 들어가 있어갖고 좀 당황스러웠거든. 12번쯤이었나? 기억도 안 나요. 나왔었구나. 어쨌든 이렇게 푸는 게 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지. 뭐 별로 이게 계산 양도 없잖아요. 자, 근데 뭐 그냥 그래도 조금 고민은 해봤을 것 같아서 직선하고 곡선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고 이쯤에서
여기가 2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 면적을 끼워 넣는 게 애매하지. 면적을 끼워 넣는 게 뭔가 면적을 끼워 넣기에 이게 이제 3차 함수의 면적과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에 막 이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3차 함수 입장에서 이제 면적 공식을 이제 쓸 수는 있긴 한데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차 함수가 기함수거든요. 기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 이렇게 되어 있고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3차 함수가 기함수면은 당연히 이렇게 원점이 변곡점인 상태에서 길이가 같아지고 이 면적 공식이 있죠. 이 면적 공식은 4분의 최고창의 개수에다가 이 간격의 4제곱 이렇게 돼요. 뭐 얘를 이제 공식을 꼭 이용을 하겠다 싶으면 할 수는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끼워 넣어. 근데 이게 너무 쉬워서 사실은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연습만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면적을 T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삼각형 면적으로 바뀌고 삼각형 면적은 어렵지 않잖아. 이게 이제 여기 절편이 2죠. 2. 삼각형은 2분의 곱하기 2 곱하기 여기 높이 2 하면 삼각형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렇게 된 3차 함수는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높이 차도 구하는 거는 뭐 별거 없잖아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어쨌든 여기 뭐 좌표가 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좌표가 뜰 거고 높이 나오고 여기 가로 나오고 여기 부분만 빼주면 되지. 이 부분을 빼주는 게 삼각형 이만큼에서 이만큼 이렇게 빼는 형태가 되면 4분의 최고창의 개수에다가 2의 4제곱 해서 요만큼을 빼주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이거는 이게 1번이 너무 편하죠. 너무 쉽고 계산량도 많지가 않아. 근데 뭐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그냥 우연히 이게 이제 1번이 쉽게 된 상황이지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은 어쨌든 면적을 끼워 넣거나 뭐 이 함수를 분리하거나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뭐 그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해볼까? 뭐 똑같아갖고 그냥 산수 연습이에요. 산수 연습. 그래 옆에 있는 24번 합시다. 혹시 이 근처에 안과 좀 아는 데 있어요? 눈이 막 이상하게 부어갖고 속에 막 따갑고 막 그래. 다래끼 난 것 같기도 하고 다래끼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분필가루를 하도 많이 써서 그런가 눈이 뻑뻑하고 근처에 아는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평에 나왔으면 6평이 이거 많이 맞췄을 텐데.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면 수능 때 좀 더 어렵게 나오긴 하겠다. 산수 열심히 하시면 되죠. 오케이, 맞습니다. 맞아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이거 시간 내에 못 한 사람은 별표 쳐놨다가 꼭 풀어보시고 자,
해볼까? 여기 주변에 뭐 비슷비슷한 문제를 진짜 많이 집어넣어놨으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면 그냥 많이 풀어보는 게 일단 장땡이고 29번하고 30번이 되게 독특해요. 문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면적, 그러니까 정적분과 면적의 차이를 수능에서 문제를 낸다면 어쨌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난이도를 올릴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낸 거야. 아직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나온 적이 없어. 29, 30 이 정도까지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올해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6평이 너무 쉽게 나와서 수능에서 좀 세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요거 각자 연습하시고 요거는 두 문제는 이거 N제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못 풀더라도 이제 9평 이후에 N제에서 또 할 거니까 뭐 급하게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을 봅시다. 이것도 이제 교육청 문제로 나왔던 건데 이것도 되게 독특해요. 참 독특해갖고. 자,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 아예 못 본 사람도 있으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에서 식도 안 알려줬어.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2분의 1 x가 원점에서 접한다. 원점에서 접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2분의 1 x를 먼저 그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를 그렸습니다. 원점에서. 자,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이 여기 a와 b 라고 해놨고 이제 기억날래나 모르겠다. 여기를 면적을 이제 S1, 아래쪽을 여기 S2 이렇게 했어요. 그때 AB의 길이가 여기 루트 5래. 이게 길이가 2분의 1이면 루트 5면은 여기 좌표 차이 같은 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가 1.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좌표 차이가 2 차이가 나고 높이 차이가 1이 나고 이 정도는 그냥 바로 계산했다 칠게. 그 다음에 여기서 S1과 S2가 면적이 같대요. S1과 S2가 면적이 같대. 그때 F1 함수값의 이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x식을 이제 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대충 알파로 놓고 여기 알파 더하기 2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기본식을 한번 써봅시다. 기본식. 인테그랄 0에서 알파 더하기 2까지 면적이 같다고 했으니까 fx랑 2분의 1의 x를 가지고 fx 빼기 2분의 1 x 얘를 정적분을 하면 여기서 양수 나왔던 거 면적만큼 음수로 들어가니까 얘가 0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지. 자, 그래서 알파 값을 일단 구해줘야 돼. 알파 값을. 근데 뭐 fx를 이제 어떻게 fx 식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fx가 이제 여기 만나는 점이 0과 알파랑 알파 더하기 2분의 1 x랑 이렇게 만나는 이 식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빼기 함수 구조로 그냥 한 번에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잘 안 되면 뭐 이렇게 그냥 분리했다가 fx랑 2분의 1 x가 만나는 점이 일단 0에서 중근, 알파에서 하나,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2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식을 만들 수는 있겠지.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은 이 속에 이제 계산을 하는 게 x제곱에 x 빼기 알파에 x 빼기 알파 더하기 2에 이렇게 0에서 알파 더하기 2 dx가 0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합니다. 이것도 근이 2개짜리가 들어가 있죠.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뭐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0과 알파 더하기가 있어. 0과 알파 더하기 2 근데 이게 4차 함수야. 그치? 4차 함수라서 이게 계산하기는 이제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쪼개갖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4차 함수 면적 공식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강제로 알파 더하기 2라고 하는 대로 이게 쪼개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얘를 이걸 적분을 해서 이게 0이 됐다, 면적이 같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하나의 해석을 또 해볼게. 이렇게 얘를 중간에 살짝 빼기 함수를 여기다가 중첩해서 볼게. fx 빼기
2분의 x라는 함수를 그리면 빨간색 이 자체를 이걸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면적이 S1이 된 거고 여기 S2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시 적분을 한번 해볼게. 적분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요만큼은 이제 증가 구간이니까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게 요 빨간색을 적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면적만큼 우리가 이 정적분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적분만큼 요 이제 함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 면적만큼 다시 내려와서 실제로 이제 여기 기준치 여기에서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내려온 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실제로 함수는 이제 오차 함수가 되는데 이 오차 함수에 여기 비율이 있어요. 여기 비율이 여기가 3중근이고 여기가 근이 2개이기 때문에 이게 3대 2의 비율에서 정확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2 기준으로 0과 여기 알파 더하기 2에 3대2 내분점이 이렇게 알파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어쨌든 이 면적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정적분에 대한 개념으로 얘를 해석을 하면은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 근데 거기까지는 보통 이제 시험 때 생각 거의 못하죠. 근데 어쨌든 해석으로는 얘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우리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돼. 뭔가 해석의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가 F로 제시가 됐을 때는 보통 이제 F 프라임으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이제 F 이과생이면 F 더블 프라임으로 가는데 가끔 가다가 라지 F 해석을 한다고. 그렇죠? 이 라지 F에 대한 해석이 여기에 있는 S1과 S2에 대한 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적분을 했을 때 요만큼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나와요. 저 비율이 뭐냐면 이거 너희들 계속 하는 거야.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자 여기하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점은 여기가 1대1이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근이 하나고 여기서 근이 하나예요. 3차 함수에서도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점이 여기가 2대 1점에서 나오거든. 그게 여기서 근이 2개, 여기서 근이 하나라서 2대 1에서 나와. 4차 함수도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점이 3대 1에서 나와. 이게 3대 1.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여기에 근의 가중치와 관련돼서 여기에 있는 롤의 정리죠. 얘는 같아지는 점이 3대2 지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알파가 3이 나와요.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5를 맞춰주면은 알파가 3 깔끔하게 딱 나와. 알파 값을 찾는 게 여기서 핵심이었거든. 자, 다시 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이거는 좀 무리잖아. 시험 때야 당연히 이 생각이 들면 좋은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 처음에 구상을 했던 이거를 계산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4차 함수의 면적 공식에서 이런 게 있어요. 0에서 이게 뭐 알파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게 뭐 알파 더하기 2로 들어가 있지만 이 면적 공식은 사실은 수능에서 4차 함수의 면적 공식을 낸 적은 없거든. 한 번도 없어. 평가원은 낸 적이 있어요. 교육청은 낸 적이 많고. 그래서 여기 교육청 문제 이렇게 수능에서는 이 면적을 내지 않는 이유가 그냥 계산량이 많아서 내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내 기준이야.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이 면적 공식이 이제 우리 면적 공식 뭐 그래봐야 요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4차 함수가 이렇게 된 거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거든. 이거에 대한 면적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간격으로 항상 표현이 됐죠. 간격에 2차 적분했으니까 3차가 되고 여기 있는 게 3이 밑으로 내려서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근 하나에서 1팩토리얼, 팩토리얼. 최고 차이 개수는 뭐 똑같고 여기는 이제
별의 4제곱이라 4팩토리얼을 내려오고 여기 근이 2개, 그래서 2팩토리얼. 여기는 근이 3개. 그러면은 얘는 이제 5차 기준이 되죠. 4차 함수니까. 그래서 5팩토리얼 밑에 깔리고 여기 3팩토리얼, 1팩토리얼 되고 얘는 5팩토리얼 밑에 깔리고 2팩토리얼, 1팩토리얼 되는 이 개수를 갖게 됩니다. 숫자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함수를 찢어갖고 x제곱에 x 빼기 알파 더하기 2에 더하기 2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요놈하고 요놈 얘네를 제곱으로 끄집어내줘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면적 공식을 쓸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얘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더하기 2까지 알파 더하기 2야. 알파 더하기 2까지 x제곱에 2배는 밖으로 빼고 x 요거 뺀 거야. 빼기 알파 더하기 2. 요거 이제 3차함수 면적 공식을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찢어내면은 4차함수 면적 공식 더하기 3차함수 면적 공식으로 이렇게 그냥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계산이 많이 줄어들겠니? 그렇죠? 그냥 이거를 생 계산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해갖고 하면은 한참 만에 계산이 될 텐데 그냥 공식 딱 2번이면은 된다. 물론 교육청이라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엄청 높은 건 아니야. 근데 개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면적 공식 중요하다. 그거 하나랑 이거는 이제 내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게 최초로 이렇게 나와서 처음 시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같다를 이제 함수를 적분해서 높이 차 요걸로 이제 봤을 때 어쨌든 저 비율 관계를 이용을 해서 저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저 한 문제만 저러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또 적용이 되는 게 없어. 이게 5월 모의고사였나? 나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계산 때문에 그냥 다들 난리가 났었던 그런 문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 번도 안 쉬었지. 나만 중간에 잠깐 갔다 와서. 자, 일단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 수능에서는 2차 함수 이제 등적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같은 면적에 대해서. 이거 설명할 것도 없는데 2차 함수를 여기랑 여기 이 아래쪽 면적 이렇게 x축에 둘러싸인 면적을 절반하는 거는 딱 가운데. 이거는 상식이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직선이 이렇게 쓱 지나갔어. 그럼 이 면적을 절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딱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이거는 이제 빼기 함수에서 해석을 하시면 돼. 빼기 함수에서 이걸 fg, h를 f 빼기 g로 하면 새로운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새로운 2차 함수가 이 차이만큼에 대한 함수예요. 이런 차이. 그래서 이 꼭지점이 새로운 2차 함수는 여기와 여기에 여기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가운데서 만나게 되죠. 새로운 2차 함수니까. 하여튼 이 면적을 이렇게 딱 가운데 반만 되는 게 어쨌든 가운데다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빼기 함수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딱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수능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간 테크니컬한 파트라서 수능보다는 내신 문제나 이런 데는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수능용은 아니에요. 자, 37번 진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쉬운 문제인데 자, 곡선 x제곱 빼기 5x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된 거라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직선 x는 k가 2등분한대요. 만나는 점을 찾으면 여기에 0이고 6이지 6. 그래서 x는 k라고 하는 애가 3이 되면 됩니다. 그죠? 쉬운 문제는 쉽게 풀어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이제 계산으로 이제 풀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어쨌든 수능에서 이런 게 이제 나왔다는 거야. 다른 거는 됐고 면적 끼워넣기를 2차 함수에서 조금 연습하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24페이지 보시면 다른 3차 함수나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구조가.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S1이야. 요만큼이. 여기가 S2예요. 이게 두 개에 대한 관계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지.
S1과 S2가 그냥 뭐 같다라고 할게. 이렇게. 얘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사실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포인트 이렇게 잡으면 편해. 교재는 다 들어가 있어. 여기를 T로 집어넣게 되면 여기 계산하는 게 좀 편해지죠. S1 더하기 T는 이거 삼각형 면적을 하면 되고 S2 더하기 T는 2차 함수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면적 끼워넣기를 이제 하기에는 2차 함수가 참 편하고 3차 함수부터는 좀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끼워 넣어가면서 계산하는 게 좀 더 나을지를 판단하시고 이게 면적 끼워 넣는 게 약간의 센스가 좀 필요해.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막 이렇게 바뀌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요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뭐 같던 아니면 관계식이 있던 뭐 관계식이 나오던 뭐 했어. 그랬을 때는 뭐 이렇게 접선을 사실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이게 그냥 가장 간편하죠. 이렇게 이 면적을 이렇게 딱 T로 집어넣으면 삼각형 면적과 2차 함수의 여기 2차 함수의 어쨌든 면적 공식을 이용하는 게 편해집니다. 딱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건 이미 지난 수업 때 진행했던 거라 뭐 40번 같은 경우에 면적이 같은 이 상황이 3차 함수랑 연결이 돼서 우리 뭐 그때 이제 한번 했잖아. 그 면적 같은 부분이 얘랑 얘가 면적이 같으면 사실 얘가 처음이긴 한데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교육청 어려운 문제 4차 함수랑 접했던 것도 걔를 이제 한 차원 높여서 생각을 했지. 얘도 한 차원 높여서 생각을 하면 면적이 같기 때문에 얘가 올라간 만큼 얘 F 이게 F고 이걸 라지 F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면적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오는 3차 함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3차 함수의 비율이 여기가 2대 1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여기도 1대 2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죠. 뭐 쉬운 문제로는 이게 이제 너희들이 익숙하니까 좀 보이는데 여기서 차수가 4차로 올라가고 실제로 아까 같은 이제 교육청 문제는 5차에 대해서 건드리니까 사실 5차는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수능에서. 배우는 게 딱 4차까지라서 약간 이제 뭐 교육 과정을 좀 무시한 문제가 나오긴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3차에서 4차, 2차에서 3차 이렇게 F를 가지고 라지 F를 해석하는 거 있지. 이런 거는 많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면적, 등적에 대한 해석보다도 F에서 라지 F로 가는 해석의 차원을 올려주는 걸로 관점을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입니다. 이게 다예요. 3차 함수 면적 같은 것도 요거 하나만 해볼까? 중간에 내가 어디 있는지 문제를 까먹어갖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평가원 문제 최근에 나왔던 거야. 여기가 0이었어요. 여기가 2였고 그 다음에 여기 K 집어냈을 때 여기랑 여기가 면적이 같다. 뭐 그냥 아까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빼기 함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 비율이 2대 1이 돼야 돼.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에 있는 면적과 여기 면적이 동일하게 돼요. 그 아까 전에도 했지만 여기 K에서 2까지 2차 함수에서 직선을 여기 뺀 게 요 계산을 해도 나오는 거고 이 과정은 뭐 첫 번째로 계속 했던 거잖아. 그 다음에 면적 끼워넣기 이런 것도 뭐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차 함수의 공식 같은 거를 쓴 이제 뭐 비율, 빼기 함수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의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쪽이 많아서 선택 장애가 많이 와요. 그래서 문제를 앞쪽 부분, 뒤쪽 부분에 2차 함수나 이쪽은 요즘 트렌드는 아니야. 이쪽은 많이 이제 나와 왔었기 때문에 뭐 나오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조금 다른 스타일로 낼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단순 계산을 넣던지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우리 앞에서 2차 함수 면적 공식이랑 해서 했으니까 이쪽 건너뛰고 앞쪽을 메인으로 해서 많이 풀어보세요. 자, 이 정도로 정리